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미국에서는 오늘 회고록이 공식 발간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고록이 나오기 하루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백악관은 400곳 이상에 대해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또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2차 유행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악관이 회고록에 대해서 400곳 이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회고록을 거의 다시 써야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밤에도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의 내용이 속속 보도됐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 부품의 대한국 수출 금지 조치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직접 문 대통령에게 관여하지 않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계기로 문 대통령에게 그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돼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간접 인용돼 있습니다. 이 주장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400곳 이상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턴은 재임 기간 겪은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일을 책으로 썼고, 백악관은 국가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기각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에서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볼턴의 책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의 균열, 또 북미 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또 아예 문장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고, 또 단정적인 문장에는 내 의견으로는 또는 알게 됐다라는 식을 그런 추가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볼턴의 주장이 미국의 입장인 양 비춰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회고록 출간을 하루 앞둔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해서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볼턴을 향해 또라이라고 인신공격하며 그는 호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상원의 인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말은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볼턴을 유엔 주재 대사로 임명했을 당시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발로 인준이 어려워지자 휴회 기간에 임명한 것을 두고 공격한 겁니다. 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미국 내부 상황으로 보나 외교적으로 보나 굉장히 논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볼까요? 현재 최다 감염국인 미국의 경우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특정 지역에서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CNN 보도를 보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고 코로나19 환자 수를 CNN이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조지아 등 10개 주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유행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문할 예정인 애리조나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전 일주일보다 94% 증가한 것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에 이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 네 번째
번째로 신규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 스콧 구틀립은 상당한 대규모 발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텍사스, 플로리다, 엘라베마, 노스캐롤라이나 등을 지목하면서 이번 주에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센터 소장은 마치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울 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산불이 발생하듯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젊은이들의 감염이 노인을 비롯한 고위험군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차 유행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일부 집중 발병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방법을 안다면서 2차 유행은 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쪽 상황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유럽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한때 진정세를 보이긴 했는데 지금 2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좀 독일의 사례를 들면요. 독일은 그동안 모범적인 그 방역 국가로 통해왔는데요. 최근 경찰을 상대로 한 집단 폭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그 통제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데다 통제 조치로 인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어서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일 밤만 해도 슈투트가르트 도심에서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은 경찰이 마약 수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200여 명이 경찰에 돌과 병을 던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충돌이 일어났고 경찰관 20명이 다쳤고 경찰차 12대가 파손됐습니다. 일부 시민은 상점을 부수고 물품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제한 조치에 대해 경찰을 상대로 불만을 느끼다가 폭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정육 공장, 도축장 등 정육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강력한 봉쇄령을 실시했던 포르투갈은 봉쇄 조치의 일부를 수도권에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포르투갈에서는 9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 8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9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지난달 16일 이후 37일 만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10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WHO는 한국은 여전히 통제 조치를 잘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WHO는 한국의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전염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다며 바이러스보다 앞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누적 확진자 상황까지 저희가 들어봤고, 자 마지막으로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전해졌는데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은 그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이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